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지도사 이충열입니다. 저는 오늘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아침 운동 중 한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걸 보게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도 가던 길을 멈춰 구경꾼 무리에 쓱 동참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듣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3개의 운동기구를 물티슈로 닦은 아주머니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기구를 이용하려 하자 막았습니다. 자신이 닦은 운동기구니까 자신이 먼저 사용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공용 운동기구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따졌고 그렇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싸움은 진정됐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며 아주머니를 비난하거나 할아버지가 어리석다고 말했죠. 제가 떠올린 것은 두 분 다 상식 바뀐데? 였습니다. 왜냐하면 30m 정도 내려가면 똑같은 운동기구가 있었거든요. 흔한 운동기구를 두고 물러서지 않는 두 분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가 봐도 이해하는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살고 있는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살고 있나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엘버트 앨리스에 의해 제창된 심리 이론입니다. 인간의 3가지 심리 영역,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걸 인지한 순간 합리적인 이성이 작용해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에픽테투스는 인간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시선과 해석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앨리스는 인간을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양면을 지닌 존재로 보고 ABC 모델을 세웁니다. ABC란 선행사건, Activating Event, 신념을 의미하는 Belief, 결과를 의미하는 Consequence를 뜻하는데요. 선행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신념체계 B가 발동합니다. B를 통해 사건을 해석하고 정서적 행동적 결과 C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할아버지와 아주머니의 다툼 역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건 A가 발생했고 각자의 신념체계가 움직였고 이에 따라 다툼이라는 행동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 고생하는 인물이 나오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바로 유설아 작가의 슈퍼토끼입니다. 표지를 보면 비장한 표정으로 머리띠를 동여매는 토끼가 있습니다. 머리띠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뛰지 말자. 뛰어야 하는 토끼가 뛰지 말자라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빨라는 거북이에게 진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고 온 세상은 자신을 향해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진 제빨라는 다시는 달리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적인 요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신에 대한 당위적 요구는 스스로 자신에게 충족하기 어려운 기대와 요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겨 불안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제빨라는 자신은 달리기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라는 자신에 대한 당위적 요구를 부과하고 있었고, 이것이 깨지자 자기 혐오에 빠져 이런 상황을 만든 달리기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한 겁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은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고 정서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제빨라는 경주에서 지고 난 후 달리기에 달짜만 들어도 자신을 흉보는 소리 같습니다. 나와 아무 연관없는 것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는 개인화라는 인지적 왜곡에 시달리게 된 거죠. 달달 소리가 나는 선풍기를 노려보며 달리기를 외치고 있는 제빨라의 모습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달 볶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볶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제빨라는 달리면 끝장이라며 몸마저 달달 볶습니다. 달리지 않기 위해 몸이 달리는 법을 잊도록 훈련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점점 달리지 않게 된 제빨라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까요? 몸과 마음을 그렇게 볶아댔으니 당연히 건강할 리 없습니다. 쇼윈드에 비친 제빨라의 모습은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입니다. 배는 나오고 털은 푸석푸석하고 눈도 침침하고 더럭 겁이 난 제빨라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땅만 보며 걷는 제빨라의 고개가 점점 아래로 수그러듭니다. 병원이 아니라 땅을 뚫고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토끼의 모습은 금방 쓰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당위적 요구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과 타인 혹은 세상에 대한 요구죠. 타인에 대한 당위적 요구는 내가 타인에게 기대는 과도한 요구로 사람들은 나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내 편을 들어야 한다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요구를 부과합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을 불신하거나 분노, 적개심을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당위적 요구는 사회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 원망 혹은 분노하게 되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 만큼 실수와 실패를 하기 마련이고 그건 자신도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역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공간에서 불가능한 완벽만을 추구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A, B, C에서 신념에 해당하는 B를 탐색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에서 A와 C를 연결하는 B를 찾아봅시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당시 C를 유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비합리적 신념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둘째, 과도한 명령이나 요구를 포함합니다. 셋째, 과도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넷째,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합리적 신념은 사실에 근거하고 당위적이지 않고 적당한 감정을 유발하고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탐색의 과정에서 나온 답을 신념의 특징에 대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엔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제빨라는 달리기 대회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달리게 됩니다. 절대로 달리지 않겠다던 다짐이 무너진 순간 파란 하늘이 눈에 담기고 싱그러운 플레음이 맡아집니다. 무엇보다 심장은 어느 때보다 세차게 뜁니다. 이때 제빨라의 모습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신념을 떨쳐낸 제빨라의 표정은 다시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머리가 쿵 울려야 마음도 쿵 울릴 수 있다. 인지심리학은 이 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방향을 바꿔 머리를 울리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지 않았던 낯선 길에 변화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지도에 도움이 되는 좌표로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